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기능경제, 6번째 주제인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기능경제 국가 중에 5번째 주제인 파워의 수익적 성장과 경제 공동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파워의 5 속성이 능률적이고 동시다발을 작용하면 사회적 분화가 일어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파워의 5 속성의 능률적 동시다발을 작용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바와 같이 인성 문화가 활성화될 때 바로 경제 주체들에게 파워의 5 속성이 능률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는 바로 사회의 수직적 분화와 수평적 분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수평적 분화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리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파워의 수직적 수평적 성장은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이 기능별, 직능별의 사회 분화이고 사회의 하드웨어적 구조를 형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사회 분업 구조를 형성하며 주로 가시적 파워를 이용함으로써 가시적 사회 분화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화는 바로 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촉진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 수평적 분화는 바로 파워의 보존 속성과 결합 속성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존 속성은 수평적 사회를 분화시킬 유발하고 결합 속성은 수평적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수익적 분화라는 것은 바로 한 사회의 기능 영역 간, 기능 영역 내에서 계층화와 위계적 분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수익적 분화는 바로 수평적 사회 분화를 지원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 조직에서 위기적 서열이라든가 권한관계는 바로 수직적 사회 분화를 의미합니다. 사회의 파워 엘리트 집단과 대중에 의한 지배 귀속 관계는 바로 그 계층화를 의미하고 이건 바로 수직적 분화를 의미합니다. 수직적 사회 분화는 명시적인 것보다 묵시적이므로 사회의 비가시적 분화이고 지배 귀속 속성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의 5 속성이 능률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사회의 수직적 및 수평적 분화가 일어납니다. 토인비 이해할 것 같으면 성장하는 문명은 분화의 극대화로 특징되며 해치된 문명은 바로 표준화의 증대에서 특징된다 설명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파워의 5 속성이 능률적으로 동시다발을 작용할수록 바로 경제 분야에서 사회 분화가 일어나고 이런 경제적 분화는 바로 경제를 수직 내지 수평적으로 성장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파워의 5 속성의 수직적과 수직적 분화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가 본인으로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의 수평적 분화는 바로 수직적 분화보다 더 위험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성장하는 그런 문명들은 바로 수직적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정치, 사회, 군사, 문화와 같은 파워에서는 경제적 파워의 귀속 경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경제적 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수직적 성장의 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은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정치에 있는 바로 영국 왕실의 귀속에서 파워의 수직적 성장을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영국의 경우는 영국 왕실이 바로 수직적 성장의 중심이고 군사, 경제, 문화 이런 정치는 바로 영국 왕실에 귀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는 또한 종교적 파워, 즉 카스트 제도를 하는 것이죠. 인도는 종교적 파워가 지배적 파워로 작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파워는 종교적 파워에 귀속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중화 사상이, 미국은 미국 우월주의가, 한국은 민족 우월주의가, 아랍 세계에서는 바로 종교가, 유럽은 문화가 각각 귀속의 대상이 된 그런 파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파워의 수직성은 바로 뭐냐? 파워 간의 위계적 내지 서열적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워의 수평적 성장이 수직적 성장보다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수직적 성장은 수평적 성장보다 덜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생존 질서가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파워의 수평적 균형 관계보다는 수직적 균형 관계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과 인도와 같이 한두 개의 부문의 파워가 지배적 파워가 되고 나머지 파워는 이런 파워에 귀속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워 간의 이해 대립이나 갈등은 바로 파워의 수직 성장이나 파워 결합에 의해서 조정되거나
협력적 관계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파워의 수평적 성장이 수직적 성장보다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 발전은 바로 뭡니까? 파워의 다섯 속성의 동시다발적 작용에서 경쟁과 협력의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파워의 수평적 성장이 일어나고 파워의 동적 균형,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로 사회가 변동된다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경제 주체들에게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으로 동시다발적 작용하고 그 가운데 바로 파워의 수직적 성이 일어날 때 그 나라의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로 파워의 수직적 성과 경제 발전의 일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가 진전인 나라는 바로 가시적파워보다 비가시적파워에 의한 지배가 흔히 나타나며 이러한 지배는 사회 구성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통일된 또 인정된 지배 엘리트의 존재함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천황이 귀속됨으로써 근대화를 앞당겨 있었으며 미국은 교육 수준이 높고 부유한 일부의 전통적인 엘리트에 의해서 파워의 수직적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명시적 파워 행사보다는 묵시적이고 비가시적 방법으로 파워 행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자 투자는 바로 비가시적 파워보다는 경제비나 가시적 파워에 민감하고 정부와 소비자 비가시적 파워 엘리트는 바로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파워에 민감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그림 6-1을 보면은 우리가 기업과 정부와 투자자와 소비자, 노동자가 있는데 국가 경제가 또는 국가가 성장하는 그런 국가는 바로 비가시적 파워 엘리트의 지배가 우선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림 6-6의 인성문화와 경제 발전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파워의 균등 분배가 진전된 나라의 경우 파워의 수익적 성장은 바로 비가시적 파워 엘리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고 이것은 경제 주체들 간의 콘코던스 프로세스를 이야기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원천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콘코던스 프로세스는 뭐냐? 파워의 다소 속성의 능률적이고 동시다발적 작용한 경쟁과 협력의 프로세스로는 콘코던스 프로세스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의 수익적 성은 바로 경제 발전의 원리가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경제 발전이나 이득 얻는 국가는 바로 하나 이상의 지배적 파워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파워를 지배적 파워로 해서 바로 경제 발전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인성 문화를 바로 지배적 파워로 할 때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성 오형에 기반한 자아 정체성 인성 문화는 바로 인종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조직 등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과 조직에 가져야 될 그런 본질적인 인격과 그런 문화이고 이 문화가 바로 경제 주체들에 하여금 주체적 또는 객체적 자기 정화를 통해서 바로 생명을 활성화시키고 이 활성화 생명이 바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수익적 성장이 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 이 사진을 보면은 산업의 수익적 성장과 경제 발전에 관해서 여러분 함께 잠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흥미있는 것은 바로 경쟁 우위에 있는 국가는 바로 모든 산업에서 경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의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정 산업의 성공적 발전 이와 관련된 관련 산업을 성공 유도를 합니다. 국가 수준에서 한두 개 산업이 고도화될 경우 이러한 산업은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어 파워의 주 객체적 변화를 통해서 콘코던스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는 콘코던스 프로세스는 바로 뭐냐? 파워의 다소 속성의 능률적 동시다발적 작용에 의한 경제 주체들 또는 사회 주체들 간의 경쟁과 협력의 프로세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파워는 생성과 성장 안정기로서 궁극적으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특정 산업에서 파워의 다소 결정 요소가 급격히 깨어지거나 변화할 때 이런 산업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산업도 영원한 산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과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 국가의 산업 우위가 소멸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하위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국가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 첫째 보게 되면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강점이 되는 이권, 즉 한두 개의 특화된 산업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하위 산업들의 결합을 보호할 수 있는 블록을 쌓고 이들에게 비가시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주된 산업을 보호하고 하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체 시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가장 강점이 된 이권 추구를 위한 경제 주체들의 파워 결합을 촉진하고 경제 주체들은 이러한 파워 블록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가 경쟁을 위해서는 산업의 수익적 성장이 존재하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국가 수준에서 한두 개 산업이 있으며 경제 주체들 간에 콘코던스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특화된 산업에 소멸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있을 때 바로 국가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 경쟁력은 바로 파워 작용의 긍정적인 결과에서 유발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산업의 수익적 성장이나 국가 경제의 수익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파워를 중심으로 수익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수직적 성장과 관련되는 국가 경제 발전의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비가시적 파워를 파워 연천하고 가시적 파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할 때 파워 생존을 높인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비가시적 파워는 영향력이 오래 갈 뿐만 아니라 더 강하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파워 핵은 지배 귀속 속성에 기반한 접근이 바로 파워의 생존 기회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중동 국가는 종교적 파워가 강함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기술 등의 경제적 파워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문화적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유럽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제적 파워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청교도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를 건설하였으며 이들은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므로 본질적으로 유럽으로 회귀 성향을 보입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바로 경제적 부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경제적 파워가 상대로 강하며 문화적 파워는 상당히 약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엘리트들은 경제적 부를 기반으로 유럽으로 접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유럽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고 미국의 문화가 유럽을 지배하는 걸 방지하고자 자신의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이를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지도자들이 군사부 일체나 가부장적 덕치가 중요한 가치 인정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들이 가정을 내려놓고 덕치에 출발해서 백의종군한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이러한 파워를 귀속 대선에서 이를 중심으로 국력이 집중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같이 바로 우리가 인성 문화가 바로 인종과 국가와 남녀와 성별 차이 없이 우리가 인간이 가진 공통적인 그러한 문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인성 문화는 자유 경쟁 시장과 인적 역량 개발을 통해서 국가 경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인성 문화 파워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수직적 성장이 있을 때 바로 우리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을 우리는 6-7에 보면은 인성 문화 파워 엘리트와 국가 경제 혁신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인성 문화를 가진 파워 엘리트가 우리 비가시적 파워로 존재하고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 투자자, 정부 이와 같은 경제 주체들이 인성 문화에 귀속할 때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성문화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파워의 수직적 성장이 바로 우리 국가 경제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의 그 교육을 보게 되면 학교에서 사회교육에서 주로 지식교육이 중심이 되고 인성교육이 등하시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림 6-7을 보게 되면 바로 국가 경제 발전은 인성 문화를 기반하는 파워 엘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과 노동자와 소비자, 투자자, 정부가 이와 같이 귀속하고 이런 귀속이 위한 수익적 성장을 도모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국가 경제에 대한 파워 순환적 패러다임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